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오늘 메타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을 소화하면서 장 초반부터 시장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메타의 주가가 시간에서 10%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 무려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체 상승장을 견인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주가 폭락으로 은행권 위기 우려를 재점화시켰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반등을 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기업 실적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긴축에 의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 그로 인한 또 경기의 부진, 이런 악순환이 더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투자자들이 너무 좀 비관적이었다라는 시각이 좀 대두되면서 오히려 반대의 방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쇼커버링도 나타나고 나스닥 중심으로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나온 실적들 잘 리뷰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아마존과 인텔까지 나왔는데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환호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도 다양한 실적들의 발표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치고 아마존 그리고 인텔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 첫 번째 소식으로는 GDP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US growth slowed sharply. 미국의 성장률이 slowed sharply, 가파르게 내려갔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페드의 급격한 긴축이 점차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숫자 아래 보이시죠? 1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가 1.1%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다음 판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룸버그에서 그리고 각종 외신에서 보기 전에 미국 성장세가 둔화한 것은 민간의 투자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비 지출과 수출이 각각 3.7% 그리고 4.8% 증가하면서 그 성장세를 견인해 줬는데요. 왜냐하면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세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외신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연준 긴축 여파가 점차 느껴지면서 최근에 이 비마저 식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음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외신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룸버그부터 살펴보시면요. 3월 이후에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경기가 더 냉각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죠. 이번에 GDP 성장이 내년에 되어서야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오늘 GDP 발표된 표인데요. 마지막에 보이시는 분홍색 짝대기가 바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GDP가 중요한 이유는 FOMC를 정말 저희가 며칠 안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패드워치에서도 미국 1분기의 GDP 발표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5%를 유지할 가능성을 25.6%에서 이제는 13.2%로 보고 있고요. 반면 5.25%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확률은 오히려 74%에서 86%로 더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함께 보시죠. 여기에 고용시장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신청한 이 사람의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걸 오늘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수치마저도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마지막 그림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 미국은 내년에 대선을 그리고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 이제 다시 재선에 나설 거야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마저도 그냥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에 GDP가 나오고 나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미국 경제 아직도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FOMC에 올해는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에는 그 고집을 쉽게 유지하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나요? 저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네, 시장에서 왜 플러스를 보였느냐. 기본적으로 GDP를 보시면 재고 투자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는데 그 안에서 보면 실질 소비 지출은 2.5%포인트로 상당히 많은 성장의 기여도를 갖고 갔습니다. 소비가 나쁘지 않고 아까 신규 실업 청구 수당에서 고용이 나쁘지 않다? 그럼 고용이 잘 되고 있고 소비가 좋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고를 다시 쌓아야겠죠. 그렇다면 2분기 GDP는 아마도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시장의 예상은 상당히 안 좋게 볼 거지만 재고 투자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소비 지출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자동차 업체들 가격 안 내려도 우리 큐그로스, 즉 성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숫자를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비용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요가 필수 소비재 단도 나쁘지 않고 AI라든지 신성장 수요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침체에 얽매여서 투자가 안 될 거야, 하우징 투자, 즉 주택 투자가 안 될 거야 이런 쪽에만 몰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리오프닝과 고용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 상승 이상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재고 투자로 위한 리스타킹, 즉 재고 비축으로 인한 제조업 수출 기업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에 대한 베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했지만 나스닥이 더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이런 소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 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오히려 이게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간밤에 발표됐던 GDP에 대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